보겠습니다. 네, 네. 스미남 예. 2부 시간이 밝았습니다. 2부는 우리가 잘 모르는 스포츠 이야기 그리고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풋살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이 풋살을 저희가 선정한 이유가 11월 10일 날짜로 달린 댓글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저희 청취자 엄동옥님께서 풋살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물결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스미남은 청취자와 함께하는 팟캐스트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곧바로 오늘 주제를 풋살로 정해봤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네, 저희가 댓글 각동이. 달아주시면은 그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파고들 테니까요. 댓글 마음껏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풋살이라는 스포츠의 규칙 그리고 뭐 국내 풋살 리그 혹은 또 이 풋살이라는 스포츠가 축구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우리 고척동 스미남 이승준 씨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풋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 사실 풋살의 규칙이 막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아요. 네. 뭐 모두 다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이제 축구하다가 인원 모자라면은 다 풋살이죠. 풋살이죠. 네, 그래 다 맞아요. 풋살이라고 네, 그럼 풋살이죠. 했잖아요. 그렇죠. 네. 뭐 3대 3이든 4대 4든 인원이 적으면 무조건 풋살이라고 무조건 하잖아요. 풋살이죠. 일단 정규 풋살 리그를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한 팀에 5명이 들어갑니다. 5명. 골키퍼를 포함해서 5명이 들어가고 경기 교체 카드는 이제 7명. 근데 축구와는 다른 점이 이제 시도 때도 없이 바꿔요. 그러니까 힘들면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게 굉장히 교체가 자유로운 상황이죠. 12명의 선수가 포함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중계를 하러 갔었는데 네. 또 못 나오는 팀들은 뭐 7명에서 하기도 하고 8명에서 하기도 하고 이게 막 그렇더라고요. 네. 그럼 더 체력적으로 힘든 거죠. 힘들죠. 네, 그렇죠. 일단은 네. 그런 상황이고 경기 시간은 이제 전반 후반에서 각각 20분. 20분씩. 그렇죠. 하지만 또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뛰어야 되기 때문에 풋살도 굉장히 힘들죠. 힘든 스포츠 중에 맞아요. 하나입니다. 네. 또 축구와의 차이점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죠. 공이 차이가 납니다. 좀 더 작나요? 좀 더 작죠. 네. 좀 더 가볍고 작고 그리고 이제 신발 같은 경우도 차이가 나는 게 이제 축구는 그라운드에서 뛰잖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스터드가 있는 신발을 신을 수밖에 없고 네. 이제 풋살은 밑창이 이제 맨들맨들하죠. 그렇죠. 이제 닿아야 되기 때문에 네, 또 뭐 터프와 그렇죠. 이렇게 터프화라고 하죠. 네. 스터드가 없는 신발을 음. 신고 합니다. 네. 또 오프사이드 같은 경우에도 풋살은 없습니다. 없나요? 그냥 앞에 있으면 돼요. 그럼 뭐 부심이 따로 없나요? 부심은 있는데 옵사이드를 따로 옵사이드는 없기 때문에 음. 옵사이드는 관련 없이 그냥 어느 위치에 가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또 가장 또 큰 차이점이 또 축구는 스로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손으로 던져야죠. 그렇죠. 손을 써야 되는데 풋살은 찍고 발로 스로인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스로인을 안 하고 킥인. 그러니까 킥인. 발로 하다 보니까 차는 킥인. 거군요. 이런 그거 식으로 띄워도 돼요? 공? 뛰어도 상관없습니다. 오. 뭔가 막 새로운 막 기술들이 막 떠오르는데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음. 그 바깥으로 공이 나갔을 때 네. 킥인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바로 슛을 해도 되는 건지. 슛은 안 됩니다. 아. 이게 직접 프리킥과 간접 프리킥이 있는데 직접 프리킥은 이제 세컨 페널티 킥이라고 해서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였는데 네네네. 이제 팀 파울이 걸린 상황에서 직접 바로 슈팅을 시도할 수 있는 게 직접 프리킥. 그리고 기본적인 파울이나 터치라인 아웃됐을 때 한 번 공을 패스로 연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바로 슛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네. 일반 킥인으로는 슈팅이 안 되고 직접 네. 풀킥을 얻어야지 세컨 페널티킥에서는 슛을 가능하다. 그렇죠. 네. 이게 또 농구랑 또 비슷한 규칙이 있어요. 풋살은 이제 팀 파울에 걸렸다는 표현이 또 있잖아요. 네. 파울 트러블에 걸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팀 파울이 5개째 걸리게 되면 그게 적용이 됩니다. 이제 그 다음 파울부터는 이제 세컨 페널티킥 직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제 골대와의 거리 한 10m 정도에서 네. 직접 슈팅을 시도할 수 있는 이제 세컨 페널티킥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벽이 없나요? 벽이 없습니다. 와. 골키퍼와 선수와 그냥 1대1 대결 페널티킥이랑 약간 똑같습니다. 후리는 거네요. 그냥 후리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세컨 페널티킥. 사실 뭐 골키퍼는 막는 게 직업이니까 그냥 키커는 상관 안 하고 후려야죠. 근데 사실 우리 축구 페널티킥은 키커가 좀 유리한 게 사실이잖아요. 풋살은 어떤가요? 풋살은 아무래도 각을 좁히면서 줄이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막는 비율이 축구보다는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또 이 파워플레이 얘기도 해주셨고
저는 또 풋살이 궁금했던 게 그 골키퍼가 어떤 빌드업에 참여를 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골키퍼가 빌드업에 참여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약간 이게 제약이 좀 있어요. 네. 이제 축구는 수비 라인에서 이제 골키퍼에게 패스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풋살에서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백패스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가능한 경우가 이제 상대 공격을 차단한 이후에 이제 위험 지역에서 골키퍼한테 패스하는 경우가 가능하고 아, 그리고 터치라인 아웃된 다음에 골키퍼한테 주는 경우가 가능한데 네. 한 번만 가능해요. 한 번만. 오.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이 공을 잡고 이제 판단을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축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뒤로 주면 안전한 플레이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풋살은 아무래도 개인 능력을 강조하는 스포츠다 보니까 혼자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수비에서 아. 강하게 압박을 받을 때는 개인 능력을 통해서 이겨 나가야 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번만 가능하다는 게 네. 경기 중에 한 번 가능하다는 거 아니죠. 이런 공격 그 상황에서. 순간에 공격 순간에. 페이스에서 한 번 순간에.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골키퍼가 빌드업이 가능한 상황이 하프라인을 넘어서는 이제 상관없습니다. 골키퍼가 필드 플레이라고 간주를 하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볼을 전개해도 야, 됩니다. 거기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있나요? 네, 이게 팀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용어가 따로 있거든요. 파워 플레이라고 해서 파워플레이. 골키퍼가 위로 올라와서 이제 빌드업을 해서 숫자상으로 우위를 좀 가져가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아, 또 제가 알고 있는 게 그 조금씩 명칭이 다른 게 있는데 아마 골키퍼도 다르게 부르는 말이 있지 않나요? 뭐 그죠? 골리라고. 골리라고 많이 네. 부르나요? 아, 사실 사실 근데 뭐 포지션마다 다 이름이 있긴 한데 아. 근데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다 워낙 경기장이 좁기도 하고 네. 선수들이 다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또 직접 보시면은 어떤 선수가 공격수고 어떤 선수가 수비수인지 잘 구별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한번 직접 경기를 보시고 나중에 좀 더 포지션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그 생활 스포츠 풋살 할 때는 저희가 포메이션을 좀 정하면은 사실 그 자리에 계속 있거든요. 그렇죠. 많이 안 올라가죠. 네, 근데 프로 선수들은 제가 보니까 계속 이 다이아몬드 형태로 돌더라고요. 계속. 토탈이 톱에 있던 사람이 윙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게 역시 풋살 프로 선수들은 다릅니다. 공이 또 발에 붙어 있죠. 재밌는 점이 이게 축구와 이제 흐름이 다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풋살 리그에 김병지 선수가 뛰었어요. 정말요? 네, 그 꽁병지 TV라고 하죠. 네네. 거기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풋살 리그에 가서 뛰는 경기가 있었는데 시작하자마자 거의 1분도 안 돼서 바로 골을 먹었거든요. 제가 보기로는. 그걸 보면서 그 이후에 김병지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정말 풋살 선수와 축구 선수는 어느 정도 차이점이 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청취자분께서 올려주신 풋살에 대해서 사실 저희는 그냥 축구랑 비슷하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들어보니까 새로운 부분들이 많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이 풋살 저희가 풋살 리그에 계신 선수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더 좋겠지만 저희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렇죠. 네, 또 풋살 이 프로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신지 또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2부 시간 첫 번째 이 풋살에 대한 소개 한번 해드렸고요. 이제 바로 토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번에 토론 주제로 삼은 건 이 스포츠 분야의 병역 특례 제도입니다. 이 병역 특례 제도가 늘 형평성 문제들이 좀 제기되어 왔었는데요. 사실 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올라온 데는 작년에 있었던 아시안컵, 아시안 게임인가요? 아시안 게임 계기가 많이 컸습니다. 물론 축구에서는 이 대한민국 손흥민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서 계속해서 유럽 무대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고요. 근데 또 반대로 이 야구라는 종목에서는 뭐 형평성 문제라든지 뭐 무임승차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병역 비리 의혹까지 나오면서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감자인 병역 특례 제도에 대한 찬반 토론을 저희 스미남이 준비했습니다. 물론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제외하고 4명의 스미남이 찬반 2명씩 갈렸어요. 절대 계획한 거 아니에요. 진짜 아름답게 네, 나뉘었네요. 어떻게 이렇게 갈렸을까요? 저희가 또 첨예하게 저희 토론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팀이 누구시죠? 네, 신촌 스미남. 네, 신촌 스미남과 대치동 스미남. 네. 반대팀이 호주 스미남과 고척동 스미남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 일반적인 토론을 진행하는 순서는 저희가 뭐 자세하긴 모르니까 그렇죠. 사회자 자유롭게 얘기를 해야죠. 사회자 네. 재량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냥 찬성팀 반대팀 대표자 한 명씩 간단하게 그냥 뭐 기조 연설이라고 할까요?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팀의 네, 신촌스미남. 신촌스미남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선수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저는 일단 찬성하는 이유가 네. 그 선수가 정말 잘하고 이런데 혜택을 못 받는다. 2년을 비워야 된다. 저는 너무 그 2년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쉽고 그 선수가 사실 이 취지 자체가 국위선양이잖아요. 그렇죠. 국위선양. 국위선양을 했기 때문에 그 선수를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2년을 빼주겠어 이런 건데 저는 그게 있음으로써 우리가 사실 온 국민이 즐길 수 있는 게 스포츠잖아요. 그렇죠. 온 국민이 울고 불고 하는 게 스포츠인데 그거를 2년 동안 더 퀄리티 높게 즐길 수 있다는 거. 뭐 단적으로 손흥민 선수만 봐도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면제를 못 받았으면 저희가 EPL 솔직히 볼만 나겠습니까? 네. 상대적으로 물론 보겠지만 상대적으로 덜 볼 거라고 이거 확신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한 명도 엄청 큰데 그 혜택이 없어지면은 그런 슈퍼스타가 사실 그 군대에서 고생할 저는 끔찍합니다. 네, 좋습니다. 딱 1분을 채워주셨어요. 정말 와. 준비된 남자, 네, 신촌스미남이셨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쪽에서 어떤 분이, 네, 호주스미남 알렉스 씨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주제를 처음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원론적인 접근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병역법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병역법상 정의를 봤는데 예술 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 창달과 국위 선양을 위한 예술 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뜻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네. 자, 여기 키워드가 문화 창달과 국위 선양입니다. 네. 지극히 옛날 용어죠. 정말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쓰였던 그런 용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나쁜 말은 아닌데 문화 창달이라는 말 자체도 딱히 와닿지 않잖아요. 무슨 말인가요? 네, 그리고 국위 선양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분 좋죠.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우리나라 네. 선수들이 세계 대회에서 경쟁을 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기분이 좋은데 그것이 국위 선양으로 이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만 기분 좋고 말거든요. 우리나라를 알리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여기도 1분을 딱 채워주셨어요. 네, 정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찬성팀과 반대팀 이야기를 한 번씩 들어봤는데요. 그럼 이제 각자 이야기를 안 해봤던 이제 반대편 측분들부터 각자 생각하고 있는 의견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치동 스미남 안동익 씨가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저는 이제 이 문제를 다룰 때 현재 많은 분들이 이게 약간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병역을 면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군대 분들이 아예 안 간다. 네,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면제가 아니라 이분들도 그러니까 이 병역을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면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혜택을 받는 거고요. 네. 실질적으로 4주간의 기초 군사 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554시간인가요? 그 재능을 기본자, 먼저 기부하는 네. 그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 선수들이 그 20대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그런 직업 특성상 그런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조금 더 국위 선양을 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병역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승준 씨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그래서 저는 찬성 측에서 말한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재능 기부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네. 그 기본적인 재능 기부도 안 한 선수가 또 있죠. 그렇죠. 장현수 선수가 아하. 왜 국가대표에서 잘렸죠? 그 일이 있었죠. 유명하죠. 사기를 쳤죠. 저는 그게 굉장히 웃긴 게 그 사진을 제출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네. 사진을 제출했는데 그날 굉장히 눈 오는 사진을 제출했었는데 그날 이제 경희고등학교더라고요. 장현수 네. 선수의 모교가. 네. 저도 학교 바로 옆이라 자주 가는 네. 곳인데 그날 이제 다른 학생이죠. 그냥 일반 학생이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때 올린 그 날의 날씨 사진, 그 똑같은 풍경의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화창한 눈이 하나도 안 온 날인데 장현수 선수가 제출을 할 때 굉장히 눈이 오는 그런 상황에서 지도를 하는 모습을 제출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바로 들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윤리적인 문제도 이렇게 혜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악용하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더 뭔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봤고요. 네.
또 찬성 측에서 또 국위 선양을 얘기하면서 온 국민이 즐기는 스포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 여자친구는 축구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과연 온 국민에 포함이 될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봤고 네. 또 축구보다는 또 문화, 예술 또 다양하게 빛내주는 위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여자친구는 BTS의 굉장한 팬인데 BTS의 병역 문제도 항상 언급이 그렇죠.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과연 손흥민이 국위 선양을 하는 것과 BTS가 국위 선양하는 것 과연 어떤 게 더 클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살짝 얹을게요. 지금 네. 말씀을 굉장히 잘해주셔가지고 우리 편이 2017년도에 하태경 의원이 추진했던 게 바로 이 BTS예요. 네, 바른미래당 하태경.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데 경계선이 굉장히 모호해요. 맞아요. 왜 스포츠 선수들만 병역 혜택을 받아야 되지? 이 병역법상으로는 뭐 스포츠, 예술, 체육 이렇게 명시는 돼 있지만 굉장히 불분명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받지를 못한다? 형평성에 어긋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더 반론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병역 혜택에 대한 찬성 반대를 하는데 BTS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그럼 저도 찬성합니다. 찬성합니까? BTS 국위 선양하고.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건 병역 혜택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음악으로서 활약하시는 분들도 네, 정확한 매뉴얼 충분히 우리나라 똑똑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요. 그렇게 매뉴얼화 시켜서 BTS도 그렇고 뭐 그 외에 뭐 음악이든 뭐 디자인이든 활약하시는 분들 각 분야에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매뉴얼 확실히 만들고 명단도 이렇게 항상 뭐 깨끗하게 뭐 장부 조사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만들면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현수 선수 얘기하셨죠. 장현수 선수는 물론 잘못했습니다. 네. 잘못했는데 그런 혜택을 만들되 이 혜택을 유지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되 그거에 대한 만약에 약간 빗나가고 예를 들어 뭐 오읍읍 이런 사건이 네. 있었죠. 그런 사건이 있으면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처벌을 강화시켜서 그거를 바칠 수 있는 뭔가 제도를 만들되 잘하는 선수들은 솔직히 면제해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손흥민 선수 없으면 우리 네. 얼마나 아쉽겠어요. 네. 그런 선수들한테는 당연히 너무 좋은 조건이고 그런 악용하는 선수들에 대한 처벌을 모호하게 하지 말고 정말 확실하게 한다면은 그런 비리를 없앤다면은 이 혜택을 저는 유지하는 게 너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주제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게 네. 저희는 기초적인 의견 자체가 국위 선양과 관계가 없다는 거였어요. 이 스포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 자체가. 네. 반대로 하나 여쭤볼게요. 국위 선양을 한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뜻이죠? 우리나라 사람이 네. 이제 대외적으로 해외나 이렇게 우리나라를 알림으로써 대한민국 입지를 좀 더 높이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되게 잘해주셨고 저도 아마 누가 물어보면 똑같이 말을 할 건데 우리나라의 입지를 알린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뭔가요? 진짜 이미 세계화가 된 상황이잖아요. 음. 우리나라 알 사람 다 알고 뭐 물론 아직까지 사우스 코리아와 노스 네. 코리아를 구분 못하는 외국인들도 많다지만 우리나라가 뭐 축구에서 손흥민 선수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하고 어시스트하고 좋은 경기력을 보인다고 해가지고 한국이 직접적으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냐는 거죠. 정말 말씀 잘해주셨는데 제가 실제 겪은 일이에요. 네. 이태원이나 이제 홍대 간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짧게라도 이제 영어를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저는 우크라이나 사람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떠오르면 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더라고요. 세브첸코가 생각이 났어요. 네. 그거는 국위 선양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제가 호주에서 10년을 살고 왔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그거를 정확하게 겪어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의 셰브첸코를 안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를 더 높게 평가하나요? 그냥 그 나라에 셰브첸코가 있구나 아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미 뭐 경제상으로도 전 세계에서 OECD도 가입이 되어 있고 탑10 안에 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단계는 이미 건너갔다고 봐요. 이미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세계 육상선수권, 월드컵까지 치룬 아마 5개 국가 중 하나일걸요. 그런 상태에서 이미 알릴 거 다 알렸는데 여기서 군면제까지 해주면서 더 국위 선양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 효과에서 저는 의무를 제시하는 거죠. 네. 저는 여기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이 병역 혜택이라는 것 자체가 스포츠 선수들한테는 엄청 중요한 문제잖아요. 중요한 문제인데 말씀해 주신 거대로 국위 선양이 그게 맞는 말이냐 그렇게 얘기를 짚어주셨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런 병역 혜택을 가지고 군대로이드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군대로이드라는 그 말이 있듯이 강력한 동기부여가 돼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어떤 종목, 특정 뭐 종목이 아니라 뭐 스포츠에 많은 종목이 있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모든 전 세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스포츠 중계에서 우리나라가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출이 되면은 그거를 계속해서 뭐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부분을 보게 되면서 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구나. 그렇게 뭐 인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를 홍보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일리를 좀 들자면 박지성 선수가 월드컵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네. 2002년 때. 그러고 나서 네덜란드 리그로 갔어요.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해외 진출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맞습니다. 부분들이 저는 국위선양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를 더 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뭐 좋은 선수들이 지금 해외에 많이 지금 선수들이 있지만 그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보여준다면은 그 외국인들도 한국을 더 뭐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네,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국위선양이라는 말의 어떤 의미에 좀 다른 의미로 해석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이렇게 의견이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국위선양이 어떤 효율을 주느냐, 혹은 국위선양은 그냥 단지 우리 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능이 있다 이런 얘기를 나눠보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주제를 한번 던져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현재 올림픽에서는 3위 안에 들면 그렇죠. 동메달까지 그거죠. 그렇죠. 네. 문제죠. 그럼 과연 병역 특례 제도가 없어진다면 네. 그럼 우리나라 선수들의 기량이 떨어질까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과감히 예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음. 실제로 프리미어 1, 2도 그렇고 네. 뭐 다른 여러 이제 그런 병역 혜택이 걸려 있는 경기에서는 이상하게 선수들이 잘합니다. 이상하게. 그리고 일적인 예로 네. 제가 언제였죠? 아시안 게임 때 이제 강정호 선수랑 황재균 선수가 그 다른 선수들은 이미 면제를 받은 선수들이 많았어요. 혜택을 받은 선수들이 많았는데 그 우리나라 결승전에서 대만이었나요? 그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네. 후반에 한 2점 차로 지고 있었는데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 강정호 선수, 황재균 선수가 둘이 다 했어요. 아 진짜입니다. 이거. 거기서 네네. 그 댓글 반응만 봐도 이것이 역시 면제받지 못한 자, 혜택받지 못한 자의 파워인가. 근데 이런 경기가 제가 이 경기가 너무 임팩트가 많아서 그렇지 실제로도 많았습니다. 특히 또 아시안 게임 축구였죠. 축구. 그 기성용 선수가 이제 한창 캡틴일 때 그 네. 일본한테 3위로 면제받은 올림픽이었죠. 런던 올림픽. 런던 네. 올림픽이었죠. 그것도 봐도 솔직히 그 저는 대한민국 축구를 다 챙겨보는 편인데 예선도 그렇고 네. 막 본선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잘하는 대한민국 축구 처음 봤습니다. 진짜. 네. 잉글랜드도 격파하고 그냥 그래서 확실히 동기부여가 버프라고 하죠. 그게 안 된다라고 단정짓기에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 팬들은 아마 저 같은 의견이 더 많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알겠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네, 이성준 씨가 한번. 근데 네. 방금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동의해요. 동의하죠 저희도. 네. 당연히 되죠. 선수들 동기부여가 될 수밖에 없고 저는 뭐 그냥 딴 얘기로 넘어가서 그때 네네. 런던 올림픽 때 김기희 선수의 4초 전역이 굉장히 그걸 유명했잖아요. 레전드죠. 맞아요. 근데 과연 그 선수가 병역 혜택을 받긴 했지만 과연 그 대회에서 뭘 보여줬나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물론 훈련하는 과정에서 선수들을 도와주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실제로 경기에 나가서 자기의 기량을 보여주고 과연 정당하게 그 혜택을 얻었느냐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요. 제가 네. 또 그 얘기에 대해서 또 네. 할 말이 좀 있는데 근데 그때 반응이 사실 국민이잖아요. 그 프로 선수들이 이제 국민을 상대로 어떻게 보면 쇼맨십을 부리는 직업인데 그 김기희 선수가 당시 막 부럽다 그냥 되게 그런 긍정적인 평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막 그런 거 저거는 안 되지 이런 게 아니라 네. 근데 사실 이게 이슈가 된 게 야구 때문이잖아요. 네, 그렇죠. LG의 그 유격수 선수 때문에 이제 생긴 이야기인데 그런 불편한 약간 불편함을 일으키는 선수 외에 그런 거 하면 국민들도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약간 비리나 약간 좀 편법을 활용해서 약간 빼려고 이제 발악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선수들한테는 강화를 해서 약간은 좀 처벌도 할 수 있는 그런 보안법도 만들면은 저는 이 혜택 계속 유지해야 되고 김기희 선수 저는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이건 좀 사이드 토크인데 네. 그 처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오히려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맞아요. 야구 때문에 사실 이 특례법이 맞습니다. 문제가 많이 되는데 2014년 아시안 게임에서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나재환 선수가 아마 한 타석인가 나왔을 거예요. 그때 그쵸, 뛸 그쵸.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병역 혜택을 받았고요. 이번에는 네. 뭐 대놓고 얘기하죠. 삼성 라이온즈의 박혜민 선수랑 LG 트윈스의 오지환 선수 때문에 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자, 이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을 하죠? 어떻게 처벌하죠? 그거는 제가 국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머리 좋은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근데 저는 딱히 떠오르지가 않아요. 이 선수들이 잘못한 건 없어요. 뽑은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선수들한테 장현수 선수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잘못한 게 뚜렷해요. 눈도 안 오는데 눈 뭐 이런 거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이 선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지를 생각해 보면은 되게 모호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게 말씀을 잘하셨는데 이게 일이 벌어진 상태잖아요. 그렇죠. 벌어진 상태였는데 만약에 미리 그거를 매뉴얼화가 지금 돼 있었고 네. 그 선수들이 약간 어떻게 야매라고 하죠. 야매를 부릴 틈을 안 줬다면 과연 오지환 선수나 박희민 선수는 그런 뭐 상무나 뭐 이런 경찰청 들어갈 시험을 또 네. 안 보고 이랬을까요? 그게 뭔가 가능성이 보이니까 저는 그 선수들이 그랬고 그렇죠. 뭔가 사실은 확인되지 않지만 뭔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에 허점이 많다. 이걸 허점이 말씀하시는 많은데, 거죠. 동인 씨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네. 그 김기희 선수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저는 그게 딱 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일부 시간만 나왔는데도 뭐 병역 혜택을 받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축구면 축구, 야구면 야구, 농구면 농구 해당 시간 그 뭐 쿼터가 있고 후반 전반이 있고 9회 말까지 있는데 일부 경기 그거를 이제 나눠서 어느 정도 출전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혜택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악용이 되니까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좀 잘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잘 정해지면은 그런 부분들도 사라지지 않을까 저는 자연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처벌이 없어도 그런 부분이 정해진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3팬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감정을 이입해서 보는데 네. 박혜민 선수를 뽑았다? 저는 3팬이지만 제가 스스로 이해를 못했어요. 왜? 다른 잘하는 외야수들 많은데? 그런데 감독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박혜민 선수가 대주자로. 수비가 굉장히 좋은 중견수예요. 맞아요. 네. 수비가 굉장히 좋고 대주자로서의 활용도도 있기 때문에 감독 입장에서는 그런 용도를 쓰려고 데리고 가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딱 규정화시키기 어려운 게 특히나 아시안 게임 야구 같은 경우에는 콜드 게임이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쵸. 결국 뽑는 사람도 뭐 대만이나 일본 정도 하고만 뽑을 때 이 선수의 가치가 더 빛난다라고 생각해서 뽑는 건데 맞습니다. 이런 거를 규정화시키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몇 분 음. 이상 뛰어야 된다, 몇 이닝 이상 뛰어야 된다. 야구 축구 좋아하셔서 아시겠지만 그거를 게임의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 가지고 선수를 투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저는 이거를 딱 명문화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선동열 감독이죠. 그죠? 그때 당시 감독 뭐 조사도 받고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독 권한으로 다 뽑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한 사람의 힘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좀 많이 문제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뽑는 기준을 감독이 뭐 물론 지휘권이 있으니까 가장 지분은 많겠지만 그 뽑는 과정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좀 더 이런 일이 좀 덜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계속 말꼬리를 잡는 것 같아가지고 아우 이 좋습니다. 토론을 좀 토론의 본질을 흐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사실 토론 아니겠습니까? 야구 대표팀 같은 경우에도 축구 대표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기술위원회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아까 선동열 감독이 의중은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어떤 종목이든 감독의 의중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그건 불법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 기술위원회를 다 동원해가지고 서로 회의를 하고 결론을 낸다고 선동열 감독 때 자체도 기술위원회가 있었거든요. 토론과 회의를 통해서 뽑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뭐 제 생각 내에서는 규정을 낼 수가 없어요. 모두를 만족시키는 선수를 뽑는다는 건. 그렇다면은 그렇죠. 결국 이런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지금 뭐 계속 이 부분 가지고 선수를 뽑았는데 뭐 몇 분 쓰고 여기에 계속 얽매여 가지고 조금 다른 얘기를 못 했는데 토크가 빠진 것 같은데 다시 제 원래 주장으로 돌아오면 네. 그렇죠. 국가대항전에서 승리하는 거하고 국기선양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봐. 아까 바카스래. 박지성 선수 예를 들어주셨는데 박지성 선수가 월드컵에서 잘했기 때문에 뭐 유럽을 간 거는 맞는데 그것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갔기 때문에 아는 거거든요. 물론 국가대항전에서의 그 성적과 결과들이 기반이 된 것은 맞는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국기선양 같은 경우는 결국 그 유럽의 메인팀에서 활약을 했기 때문에 보여준 거예요. 월드컵에서 뛴 선수 모든 선수가 유럽 가서 성공하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위 선양하는 것과 뭐 이 병역 혜택 이거를 연결지어가지고 주장하기엔 좀 근거가 빈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지성 선수가 약간 예로 부족하다 이런 음.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적절하지 않죠. 뭐 송정국 선수도 정말 잘했거든요. 네, 피구를 그렇죠. 피구 그렇죠. 볼 수가 없었어요. 페이노르트에서. 포르투갈하고 할 네, 때 그렇죠. 바르셀로나 얘기도 나왔었는데 근데 반대로 박지성 선수가 다르게 좀 성공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뭐 이런 예들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토론을 한번 진행해 봤는데 사실 이게 현재로서는 이제 특례제도가 없어지는 쪽으로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보면은 종목마다 저희가 올림픽을 보든 아시안 게임을 보든 종목마다 굉장히 그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잘하는 종목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종목들도 있고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어쨌든 토론이면서도 어느 정도 좀 재밌는 뭐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각자 한번 의견이 있으면은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기준, 음흠. 네 만약에 뭐 동메달을 따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걸 좀 찾아봤는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혜택 뭐 연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 과학자 이런 분들은 30세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운동 선수들이 20대 때 만개를 하잖아요, 기량이.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뭐 20대 때 꼭 안 가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연기하면서 좀 나중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운동선수기 때문에 30대가 돼서라도 그 선수들이 훈련을 받고 이러는 데서는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일반인들과는 다른 신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서는 훈련을 받거나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순준 씨는 혹시 어떤 의견 갖고 계실까요? 저는 항상 법이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는 게 네. 모든 사람의 모든 상황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지 이제 형평성이라는 게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운동선수는 뭐 40살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 운동선수의 기준을 뭘로 할 거냐.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고 있는 박지성 선수와 그냥 일반 대학교까지 운동한 선수를 동일시해서 볼 수 있냐. 약간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기준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요. 뭐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지.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아직도 논란이 되고 이게 몇십 년째 지속되고 있는 문제인데 아직도 해결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럼요. 누구 한 명의 무책임한데 누구 한 명 답변이었나요? 이야기에 저희가 집중을 하면 그 선수가 되게 안타까울 수도 있고요. 그렇죠. 사연을 들어보면 그렇죠. 또 너무 어떻게 저렇게 병역 특권을 받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태원 씨도 마무리 해주시면은.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업그레이드가 돼서 네. 이 혜택이 유지됐으면 업그레이드. 좋겠다고 생각해요. 또 사실 올림픽이랑 지금 아시안 게임 이런 좁은 문에서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 조금은 모호할 수 있는 기준이지만 뭐 유럽 축구로 같은 경우에 유럽 3대 리그에서 몇 경기 출전해서 몇 분을 뛰어서 이 정도 활약을 쓰면은 그 정도는 솔직히 모든 국민도 원할 거예요, 사실.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그때 메달을 못 따서 지금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으면은 국민들 우리 손흥민 어떻게 이랬을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BTS나 뭐 이런 사인은 물론 다 해결이 됐지만 네. 그럼 뭐 빌보드에서나 뭐 이렇게 좀 큰 그렇게 예술적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은 기준을 마련해서 뭐 차트 몇 위에 진입했고 뭐 오랫동안 얼마 정도의 수익을 냈으면은 그런 건 서류화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뭐 체육 선수들뿐만 아니라 그런 걸 업그레이드해서 저는 제가 그런 선수들 볼 때 너무 행복하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계속 보고 싶습니다. 네. 공백 없이. 네. 마지막으로 알렉스 씨도 한번. 저는 아예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병역 혜택이나 이런 게 제 결론이고 없었으면 좋겠다는 결론이고 어떤 이유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네.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평창올림픽 때 이상화 선수 기억하시죠? 네. 500m에서 결과가 은메달이었거든요. 네. 네. 그 전 두 올림픽에서 다 금메달을 따고 이 은퇴하는 마지막 무대에서 은메달을 땄는데 이 선수가 경기 끝나고 했던 인터뷰의 첫 마디가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이 국위 선양하는 것, 국가대항전에 승리하는 게 국가 브랜드, 국위 선양 이런 것들이랑 매칭되기 때문에 그런
멘트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 오히려 우리가 박수를 치고 고마워해야 돼요. 그럼요. 500m에서 잘하는 선수가 없으면 우리가 그 매치를 볼 이유도 없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 선수 때문에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국가하고 어떤 특정 스포츠 선수의 그 성공을 연계시켜서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런 병역 혜택을 없애고 지금 우리나라 스포츠계를 이끌어가는 그 엘리트 스포츠이즘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네. 그것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사실 단기적인 해결책은 절대 아니에요. 진짜. 길게 봐서 이런 것들을 없애고 생활체육화 해가지고 조금 더 사람들이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않게. 사실 이 스포츠라는 게 정부가 이거를 활용한 게 군사정권 시대예요. 그쵸, 그쵸. 전두환 때 네. 3S라고 맞아요, 해가지고. 맞아요. 너무 근데- 옛날이죠. 맞아요. 네. 너무 옛날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너무 우리를 이렇게 압박하는 하나의 뭐 이렇게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예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네. 있나요? 제가 호주 갔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기숙사 학교를 다녔거든요. 네. 근데 사감 선생이라고 있잖아요. 저희가 밤에 야간 자유를 하는데 되게 키가 큰 선생님이 있었어요. 되게 키가 큰 선생님이어서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했는데 영어가 딸려서 묻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어느 날 밤에 공부를 다 끝났는데 저한테 고등학생들 한국은 모르겠는데 칭찬 스티커 같은 게 있어요. 뭐 오. 스티커 많이 먹고 상점 네. 주고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스티커를 저한테 주면서 너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너한테 줄게 그러는 거예요. 뭐요? 뭐지? 난데 게이득. 없이? 네. 게이득이죠. 근데 네, 왜 그런지 게이득이네요. 몰랐는데 2주 뒤에 그 이유를 알았던 게 그때가 2004년이었어요. 아테네 올림픽 기간이었는데 2주 뒤에 사감 선생님이 TV에 나와요. 네? 호주 대표팀으로 해서 아테네 400x4 그러니까 1600m 개주 대표팀으로 나가고 육상 선수군요. 육상 선수예요. 은메달을 땄어요. 와. 그 시기에 우리나라 선수들은 그 당시엔 태능 선수촌이죠. 지금 그렇죠. 선수촌이지만 어. 태능 선수촌에서 빡세게 정말 운동만 하는 시기였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도 뭐 은메달 따면 다 그냥 축하해주고 근데 결정적인 거는 그 사람 개인의 영광인 거죠. 그리고 제 친구 중에 마라톤 또 호주 국가대표가 있는데 이 선수가 작년에 뭐 작년인가 언제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50등을 했어요. 오. 근데 너무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호주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난 내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다. 사람들 박수 쳐주고. 근데 똑같은 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60이 70이 막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네. 인터뷰를 못했어요. 그리고 기사 자체가 한국 마라톤 위기. 자, 제가 너무 주제에서 벗어나긴 했는데 결론은 지금 국가이즘에서 벗어나서 생활 스포츠와 이런 것들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처음 단계가 이 군대 특례, 군 이제 복무와 관련해서 특례법을 없애는 것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의 해결책이네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혁명가.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역시 이게 또 해외 유학을 갔다 오니까 넓은 견문에서 그럼요.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유학을 가십시오. 나이가 많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네, 사실 이 대한민국에는 이 군 문제라는 게 예민하죠. 예민하잖아요. 네. 그래서 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병역 혜택 찬성한 사람 거의 없다. 그러니까 병역 혜택 주장하는 사람 거의 없고 뭐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거는 핸드폰을 그 병사들도 쓰게 해야 되지 않냐 네네. 이슈가 있으면은 네네. 절대 안 된다. 뭔 아. 소리냐? 나도 못 썼는데 니네가 네. 왜 쓰냐? 이런 게 사실 많이 강했거든요.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이. 그래도 우리가 더 나은 스포츠 선진국, 더 나아가 좋은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이 정말 첨예하게 정말 우리 4명의 패널분들이 누가 이겼나요? 정말 승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디가 이겼는지 모르겠어요. 감정만 상하지 마시죠. 네, 저희 또 다음 주에도 재미난 토론 주제를 저희가 정해서 또 여러분께 재미있는 토론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스미남 2부 순서도 토론 주제를 통해서 이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도 재미난 한 주간의 스포츠 이야기 했고요. 2부에서는 풋살 이야기와 토론까지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희가 이제 또 5명이서 하는 건 또 처음이잖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될 텐데, 네, 또 소감이라든지 포부 한 말씀씩 하고 시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쪽으로부터 갈까요? 뭐 일단은 솔직히 브로맨스라고 하죠. 네. 브로맨스. 이게 또 지금 나갔다 들어오는데 냄새가 아주 끈적끈적합니다. 그래서 안 나갔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스포츠는 또 선수 하나하나 기용 폭이 넓어질수록 옵션이 늘어나니까 네, 유리한 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듯 저희도 어떻게 보면 스포츠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 끈끈한 조직력이 한 명 더 늘어나서 공유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멋진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안동희 씨도.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제가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네. 조사를 하면서 청취자분들한테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 스스로도 더 노력을 하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부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다른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제가 같이 공유를 하면서 아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 맞아요. 아 이런 부분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취지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또 우리 오랜만에 돌아오신 이성준 씨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은 네. 항상 받게 되는 질문이 너는 리더냐 팔로워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흔한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리더보다는 팔로워라고 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보다 스포츠 지식이 많은 지금 4명의 스미남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뒤에서 서포트하는 팔로워가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집니다. 네, 우리 알렉스 씨도. 저는 제가 호주에서 토론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배웠어요. 네. 그래서 저 말고 다른 세 분에게 좀 불쾌감을 드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저도 비슷하게 배웠어요. 드리고 싶고요. 토론은 이 맛이죠. 그럼요. 쿨합니다.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는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쟤들 뭐 스포츠 가지고 저렇게 용을 써가면서 이야기를 해 음. 그러시는데 저희 4명, 5명이죠. 네. 정말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 동익 씨 말대로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혹시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더 많은 피드백 주시면은 그거에 맞게 또 발맞춰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하니까요. 많은 피드백 좀 부탁드리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초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맞을 것 같아요. 네, 저희 항상 댓글란도 확인해 보고 있고요. 또 뭐 각자 뭐 SNS 계정으로 피드백 해주시는 부분도 저희가 계속 팔로우하고 있으니까요. 또 애플 팟캐스트 어플로도 저희 스미남 검색하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1부, 2부 순서 모두 달려와 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처음에 했던 그 구호를 또 외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에 미친 남자들! 스미남 지금까지 스미남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 주에 봐요.